미래에셋증권의 김태희 애널리스트가 바이오 헬스케어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40만원,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의미 있게,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높아지는 백신 접종률, 이제 봐야 할 것들. 2021년도 하반기 전망을 했는데 먼저 상반기를 리뷰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대비 코스피 의약품이 28.1%, 코스닥 제약은 22.4% 언더퍼폼했다. 네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작년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 개발의 업체의 주가 급등, 작년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올해 언더퍼폼했다. 상반기에 중소바이오텍의 신약 개발 실패,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불안, 테이퍼링 이슈가 상당 기간 있었죠. 이게 절대 끝난 건 아니고요. 5월 공매도 재개, 그쵸? 5월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종목별로 인해서 나름 그런 차별이 되는 장사가 있겠죠. 셀트리온은 오히려 공매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했던 거고요. 하반기 전망을 보면 코로나 이후를 보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 빠르게 증가하는 중 이스라엘과 캐나다, 영국은 1회 이상 백신 접종 인구 비율이 60%를 상회했고 미국도 53% 이상 접종을 했다. 최근 델타 변이 발생으로 특정 국가에서 확진자 수가 다수 상승했다. 영국이 대표적이죠. 2만 명 정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능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인구 비율을 추이를 봤더니 6월 26일 기준으로 영국은 급증을 하고 있죠. 영국은 64.9%, 백신 접종한 인구 비율 추이입니다. 미국은 53.5%, 글로벌 22.9% 평균이고요. 한국은 29.8%예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영국은 급증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급증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미국은 급증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 15,0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10,000명대에서 20,000명대를 미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유럽도 늘어났다가 최근에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 한국은 급증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와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560명이에요. 500명대에서 지금 595명, 그쵸?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면역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은요. 한국의 1차 접종이 30% 가까이 돼요. 1,530만 명이 지금 접종을 완료했고요. 2차까지 470만 명 이상, 대략 9.2%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현재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34만 명이에요. 아직도 정말 많죠? 미국이 15,000명, 10,000명대에서 20,000명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인도가 46,000명, 많이 줄었네요. 브라질이 27,000명, 프랑스가 256명,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터키가 5,200명, 러시아가 2만 명대, 영국이 다시 22,000명대가 증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영국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백신의 이 변이에 대해서 이 중화능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코로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과학자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풍토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치료제는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분하게 이번에 동물 실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려보자고요. 현재 코로나 확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시 리포트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 중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WHO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과 진단키트 업체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존 신약개발 업체에는 부정적이었다. 이유가 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임상시험이 중지 및 연기가 됐다. 2020년 임상계획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미국이 14% 감소했고 유럽이 20% 감소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 상승과 신규 확진자 감소로 신약개발 정상화될 것,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면은 임상 차질 건수가 추이가 쭉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모집이 중지된 거, 환자 모집이 지연된 거,
그리고 임상 개시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상시험, 코로나19로 2020년 임상시험이 감소한 비율입니다. 미국도 감소했고 유럽도 감소했고 미국 임상 완료, 임상계획 제출한 게 이만큼 감소했고요. 유럽도 이만큼 감소했고 미국, 유럽 각각 임상 완료된 것들도 감소가 됐다. 결국 이제 임상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줄어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질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전망, 이제 봐야 할 것 R&D 성과, 코로나19 관련 테마보다는 바이오 업체 본연의 경쟁력을 다시 봐야. 코로나19 관련 테마에서 치료제,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플러스 각 기업마다 플러스 알파겠죠? 여기에 바이오 업체 본연의 경쟁력, 핵심 경쟁력,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바이오 업체의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임상 결과 발표와 기술 이전. 이 기술 이전, LO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징이죠. 빅팜들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하죠. 빅팜은 전 세계에서 LI를 합니다. 기술을 사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임상할 돈이 없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임상 초기 단계에서 빅팜들에게 기술을 받죠. 계약금 얼마, 100억대, 수백억대 금액과 그리고 임상 1상, 임상 2상마다 마일스톤과 임상 신약을 성공하게 됐었을 때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더 전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산업이 시간을 두고 L5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기대해보면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어쨌든 현재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징은 기술 이전과 임상 결과 발표,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과 LO, 이 두 가지가 모멘텀이죠. 한미약품, 그쵸? 이 부분 나오는 겁니다. 포지오티빕, 롤론티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 비수세포 폐암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한미약품은 랩스커버리, 약효 기술성 플랫폼, 그리고 먹는 항암제, 특히 약효 기술 플랫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라이센스 아웃 붐을 일으켰던 고 임성기 회장님이 생전에 2015년 맞죠? 빅팜들에게 대규모 기술 수출을 알렸던 그쵸? 그런 한미약품이었죠. 최근에 좀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기술 반환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오이문텍, 얘가 제넥신의 관계회사입니다. 제넥신의 성영철 고 포항공대 포스텍 교수이자 지금 성영철 오너인데요. 여기 성영철 오너의 제자가 네오이문텍이라고 하는 양세환 박사가 지금 만들었던 그런 회사예요. 이게 제넥신을 좀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번 바이오를 잠깐씩 살펴보고 갈게요. 네오이무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하이리퀸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이 바로 제넥신에서 나온 거예요. 제넥신에는 하이브리드 FC 기술이 있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하이리퀸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하이리퀸은 먼저 면역 항암제예요. 첨단 항암제라고 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FC 기술은 약효 지속성 플랫폼. 바이오 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약의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냐면 항체가 있어요. 근데 이 항체는 항체 두 가지를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항체를 하나 달고 여기 링커를 달고요. 끈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장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인슐린이 될 수가 있고 인터페론이 될 수가 있고 성장 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바로 인터루킨 7을 달아줍니다. 이게 바로 하이루킨인데 어렵죠? 이 인터루킨 7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암에 걸리게 되면 T세포가 줄어들어요. T세포가 줄어드는데 이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인터루킨 7입니다. 그런데 인터루킨 7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빨리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넥신의 하이브리드 FC기를 가져와서 바로 이 여기다가 항체 두 개 믹스한 거, 그리고 여기 링커, 여기다가 바로 인터루킨 세그를 장착을 해서 우리 몸속에서 T세포가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해가 가죠? 정리를 하면 제넥신의 약효 지속성 플랫폼,
그거를 하이브리드 FC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에서는 랩스커버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인터루킨 7을 갖다 붙인 게 바로 여기는 항체에 두 가지 믹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바이오 인터루킨 7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서 일명 하이루킨이라는 그런 제품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얘가 바로 면역 항암제인데 어떤 정확하게 항암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따로 놀지 않아요. 병용임상이 대사라 그랬잖아요.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같이 쓰인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암과 싸움에서 언젠가는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죠. 계속 언급을 하면 암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잘 안 죽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잘 안 죽어.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다가 이게 죽죠. 세포 분열을 하다가 더 이상 분열을 못하고. 근데 얘는 분열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죽죠. 살려고 지가 종양미세환경이라고 주위에 이 그물을 뿌려. 그쵸? 그러면 숨어. 그러면 얘가 원래는 T세포라는 놈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킬러세포입니다. 얘가 이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나가는 거예요. T세포가. 그쵸? 근데 우리 셀트리온이 추후에 하는 면역 항암제 중에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키트로드와 옵디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걸 투여하게 되면 이 종양미세환경을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얘를 죽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암에 걸리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T세포가 개수가 적어요. 그쵸?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암 환자에게 이 면역 항암제, 이 하이루킨을 투여해서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증가시켜서 암을 정복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병용임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NK맥스라는 회사입니다. 얘는 NK세포, 자연살해세포를 치료제로 쓰는 회사이죠. 그래서 비소세포폐암 대상 키트루드랑 병용, 최근에는 진짜 병용이 같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폐암으로 키트루드랑 병용에서 쓰고 있고요. 동종 NK세포 치료제 양성 고형암 대상 키트루다 병용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NK맥스를 언급을 해뒀는데 자연살해세포, 요거 잠깐 이해하고 갈까요? 먼저 사람에게는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도 항상 제가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선천성 면역에 바로 NK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예를 들면은요, 코로나가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 첫 번째 먼저 인터페론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 보통 세포 속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이 번식을 못하게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 베타, 이 베타에서 안 닿으면 감마가 분비되면서 바로 NK세포를 불러내거든요. 그래서 이 선천성 면역, 그래서 사실 우리 몸속에 병원군이 침투를 하면 얘가 정상세포랑 다르게 생겼네, 너 죽여 하고 이렇게 이제 죽이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다시 좀 설명을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세포를 보게 되면 세포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막 수용체가 있고 사람마다 이 세포막이 생긴 게 다 다르다 생겼다 그럽니다. 요걸 지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NK세포가 우리 몸속의 세포는 30조개에서 60조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NK세포가 정상세포랑 비정상세포랑 얘가 정상세포랑 다르게 생겼네? 너 이상한 놈이야 하고 죽여! 이런 기전을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 요 자연 살해세포를 바로 우리 몸속의 세포 치료제, 면역 첨단 치료제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 NK맥스는 기본적으로 NK세포가 생산량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줄기세포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후보물질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파이프라인이죠. R&D 성과, 그래서 뭐 임상 2상 개시했다, 임상 1상 결과 나온다, 2상 중간 결과 나온다, 임상 시획서 IND 제출한다, 임상 1상 결과 나온다, 쭉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제가 자세하게 정말 언급을 많이 했죠. 항체 약물 결합체, 그쵸? 자, 그리고 ABL 바이오, 뭐 종근당, 브리지 바이오, SK 바이오 사이언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R&D 성과, 파이프라인, 이거에 대한 임상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을 추가 모멘텀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NKMX의 손익계산서 보고 갈게요. 이제 막 매출액은 63억, 87억, 104억인데 이 숫자보다는 지금 막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업이익이 역시 144억, 241억, 412억 적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인데 결국은 임상, 신약부 물질을 개발을 하고 지금 인력과 임상 비용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하가 되고 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을 또 수출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언급드렸지만 신동엽 씨가 많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림픽도로 타고 가다 보면 NK365에서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NK맥스입니다. 면역. 이제 봐야 할 것, 국산 신약의 해외 성과. 하이라이트죠.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각각 미국과 유럽에 출시. 램시마 SC가 올해 성장하는 원년이 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마케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작년에, 그리고 매출액은 기대 이하였죠. 연초까지. 최근 백신 접종 증가에 따라 대면 마케팅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의미 있는 성과를 예상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 발표가 안 됐으니까 내일 막날 얘기가 나오겠죠. 좀 차분하게 아쉽지만 기다려 보자고요. 국내 출시를 앞둔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 이제 국내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렉나자. 제가 유한양행 언급하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에선 출시를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임상 3강을 성공하게 되면 로열티로서 매년 1,000억 원 이상, 2,000억 원 가까이인가? 그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충분히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유한양행 기대해볼 수 있겠죠. 이제 봐야 할 것, 대형 바이오텍의 실적. 바로 셀트리온 언급하겠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스 모두 전년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될 전망. 산발을 또 여기다 갖다 붙여놨네요. 어쨌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스 모두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실적 개선될 전망. 대형 바이오텍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도 주목해야. 셀트리온, 램시마 SC와 고농도 휴메라 바이오시밀러 등 신제품의 유럽 성과. 삼성바이오스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3공장 가동률. 여기 밑에 보면 이 막대기 그래프인데요. 셀트리온의 분기 영업 추이입니다. 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제가 항상 실적과 주가는 시차를 두고 동행한다고 하죠. 2016년도부터 2021년도 분기 영업 추이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겠죠? 하나하나 막대기가. 그런데 자 보면 셀트리온의 2018년도, 그쵸? 17년도 말, 그쵸? 여기 실적이 증가했어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고점이 36만원 근처까지 가죠. 그죠? 실적도 좋았지만 코스피 상장 이전 기대감으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먼저 한번 달려나갔죠. 그 뒤 실적이 정체, 역성장이 되죠. 1공장 증설에 의해서 5만에서 10만 리터 증설로 인해서 투자가 실적이 정체가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4회, 그쵸? 그리고 미중 무역 패권 전쟁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자 이제 오버슈팅 나왔다가 돌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주가가 아주 2년 가까이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적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2021년도에 자 막대기가 어떻게 되죠? 1분기 나왔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거랑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어떻게 생겼나 월봉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림이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월봉이에요. 월봉, 그쵸? 2015년, 16년 계속 성장하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막대기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슉 하고 오버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보셨죠, 막대기. 자, 기억하시죠? 잠깐 다시 보고 올까요? 자, 막대기가 꺾여요. 그쵸? 2019년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꺾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점권 거의 쌍바닥, 저점권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실적 막대기 다시 한번 막대기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주가는 내려갔지만 어떻게 되죠? 막대기는 차츰차츰 계속 올라가죠. 그쵸? 막대기 올라가요. 요 고점 막대기 뚫어야 안 뚫어요? 뚫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내려가 있다. 어떻게? 시차를 두고 반드시
이 전고점 뚫습니다. 왜? 막대기가 이미 증명해내고 있다. 그쵸?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실적을, 셀트리온의 가치, 이 부분을 기다려 보자고요. 반드시 셀트리온은 전고점을 시차로 두고 반드시 탈환하러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스의 분기 영업 추이, 그쵸? 막대기가 조금 정체가 되죠, 그쵸? 좀 정체가 돼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스 좀 비교하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탑픽으로 유한양행과 셀트리온을 꼽았어요, 그쵸? 상위지하스 탑픽은 유한양행과 셀트리온. 그래서 신제품 효과로 높은 실적 증가세 예상. 그리고 이제 바이오 보면 네오이무텍, NKMX, 내국현바이오, 매드팩토, 얘도 사랑을 많이 받았죠. 종양미세환경. 추후 나중에 벡터소티빌에 대해서 언급할 시간이 있으면 따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양미세환경에 관여를 해서 병용임상에서 또 많은 화랑을 받았던 그런 회사예요. 자,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해서 언급을 쭉 했고요. 여기 이제 셀트리온이 밑에 나옵니다. 셀트리온 기대되는 신제품 효과, 목표 주가 40만 원을 언급해요. 투자 포인트,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고농도 휴메라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성과 기대.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다 정복하러 가야죠. 너무나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유플라이마 적수가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램시마 SC 적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방송하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램시마에 이어 트룩시마와 허즈마까지 수율 개선 작업 중. 졸레오와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을리아 등 다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진입. 줄줄이 매년 하나씩 출시를 앞두고 있죠. 레키노라의 임상 3상 결과로 해외 공급 계약 가능성. 그쵸? 그래서 리스크를 램시마 SC와 레키노라의 부진. 요거 이제 사실 이거 추후에 또 계속 언급을 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램시마 SC는 시차적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으며 레키노라도 동물 이상 기다리고요. 다른 변이에 대해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환능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세계 최고의 항체 치료제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변이에 대해서도 이제 델타 변이 조금 얼마나 나왔고 또한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신 있어 하잖아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트록시마 점유율도 일시적인 부분이죠. 테바의 마케팅 부분 그런 부분과 추후 이제 또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이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참조만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과 셀트리온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 40만 원은 결코 이 부분은 셀트리온에게 중요한 목표가가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성장률, 그쵸? 그 부분을 한국을 대표하는 성장 기업이며 제약바이오 1등 기업이며 전 세계 빅팜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1봉이에요. 0.38 하락 마감했어요. 약보합권에서 지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 박스를 한번 제가 그리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여기 지지, 하단선 지지와 그리고 상단선 지지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지지 라인을 보면 요 근처에서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봉산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하죠. 이 가운데 지지 라인도. 그리고 지지 라인 여기 한번 요 근처에서 살짝 받았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지지 라인과 끝에 바닥 밑 부분 요 부분이에요. 여기 지지 라인 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매물대 형성했던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지 라인 그리고 여기 지지 라인 그리고 여기 지지 라인이 많이 모여 있죠. 요 부분이에요. 가격대가 28만 5천 원대, 26만 원대 그리고 24만 5천 원대 박스권을 간단하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볼게요. 거래량들 들어와야 돼요. 아직 거래가 밋밋하잖아요. 34만 주면 거의 지금 미미하잖아요. 다시 지금 거의 눈치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리포터도 보고 앞으로 셀트리온은 1분기에서 2분기,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막대기를 보셨겠지만 실적이 우상향되는 추세입니다. 차분하게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차트 잠깐 봤으니까 1분 분석 잠깐 하고 갈까요? 이 이평선의 저항은 지금 강하지 않습니다. 왜? 이평선을 계속 깨면서 이게 지금 저항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저항은 강하지 않다. 얘 1봉상 여기 매물대 여기가 좀 강해요. 여기 그 다음 121선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일봉상 저항대 하나 체크해보면 여기,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저항대를 하나씩 뚫으러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